제가 시정을 쭉 3년 반을 꼬박 수행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이 보시는 성과, 또 시민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점, 잘 안 된 거죠. 그런 것과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성과, 아쉬운 점, 또 제가 생각하는 성과,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하거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왜 다를까요? 그건 눈높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 또 본인한테 느끼는 피부에서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보고 지난 3년 반 동안 당신이 한 것 중에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꼽아봐라 라고 그러면 제가 뭘 꼽을까요? 뭘 꼽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용 패스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종합센터예요. 전동면에 있는 친환경 종합센터를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소송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쭉 일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경험을 더듬으시면 아실 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친환경 종합센터라는 게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게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벽을 넘기가 어려운지, 그거는 행정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 잡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것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친환경 종합센터를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발표하는 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합의를 하는 날, 정말 그 어떤 기술직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4년 임기 다 마치고 그리고 가장 최대의 지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뽑는다면,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친환경 종합센터를 꼽을 겁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해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개 법적으로 그 수용하고 소송하고 이기고 해서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친환경 종합센터인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로 이뤄냈다. 그거는 정말 최대치적이고, 그런 사례를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시장께서는 그거를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마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아무 입적인 자본 없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서면 일대 결사반대 웬 말이냐, 그거 플랜카드 한 장이라도 붙는 거 봤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했대서가 아니라 내 땅이 빼앗기고 내가 지금 그 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보상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필요한 건 알아요. 그분들도 절대 그게 국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못됐다 그런 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해와 나의 앞길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반대하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행정 경험으로 볼 적에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국가산업단지의 그 편입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는 감회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저로서는 정말 뿌듯한 보람으로 그걸 성과라면 성과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의외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아픈 곳을 그리고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것을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무엇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뭐 자랑을 하라면 하겠죠. 근데 무엇을 유치하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행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시장이 돼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그런 류의 일을 많이 한 걸로 저한테 돼 있어요.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우리 세종시가 삼중규제 거래 제한 허가 제한구역 조정지역의 삼중규제에 우리가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풀어달라고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세종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취임하고 불과 서너 달 만에 그 세 개 다 푼 걸로 기억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풀렸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한 거지만 그만큼 그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 어필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지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금남면에 묶인 것들, 또 군사보호구역 소정면에 묶인 것들, 또 조치원의 비행금지구역 고도 제한 그거 다 풀어진 것들, 그것들이 제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국가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것이에요. 왜? 가장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애로를 느끼는 것을 해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 뽑으라면 글쎄요, 뭐 더 있는지 모르지만 똑 떠올리는 거 송원도시 박람회, 빛축제, 해수부 이전, 세종도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아쉬움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저는 나중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의 좀 소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날 김영환 도지사하고 박노진 우석대 총장하고 비공개 회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고 세종시도 같이 참여하는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있는 그대로고요. 그때 아침에 만났는데 김영환 지사께서는 오송역 부근에 돔구장을 만들어서 프로야구 유치하는 그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게 충북 혼자 하는 것보다 세종하고 같이 하자 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그 말씀 다 들었고 그럼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봅시다 라고 했지만 제가 하자 말자 얘기할 저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좀 구체적이고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보자 라는 정도로 제가 끝내고 어떤 계획이든 간에 같이 생각해 볼 일이긴 하지만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결론에 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부 매체에는 세종시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럼 아직까지 잘못된 제가 지금 말씀 그대로 무슨 참여하기로 하긴 해요.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논의해보자 검토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충북지역 매체에서는 그 시장님께서 그 오송이 아니라 이제 연동면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이제 충북 매체는 기사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영환 지사하고 논의를 하실 때 뭐 이제 세종시 투자 비율이라든가 전체 8천억에서 1조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뭐 얼마 금액을 거론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지. 그 정도로 얘기만 할 단계가 아니었고 자 그럼 저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돈을 누가 될 것인가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떡하죠? 그리고 어디다 정할 것인가 결정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송역 부분에 한다면 그러면 오송 내지는 충북 지역에다 세운다는 생각이라면 그럼 우리가 세종시가 어떻게 뭘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여하는 건가요? 혹시 그러지 말고 충북하고 세종하고 경계선에서 걸쳐서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근데 오송이나 충북 부지에다가 돔구장을 건설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뭐 이용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한다는 거야. 그거야 서로 좋은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MOU는 맺을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투자를 누가 하는 것지도 아직 정해진 거 없는데 그건 아직 논의할 일이지 지금 뭘 참여했다 그렇게 깊게 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런 깊은 단계까지 논의나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본부장이 있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러시면 그러면 연동면이라든가 이제 그 양 시도의 경계에서는 이제 같이 반씩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럼 연동면 안에 부지에 동부장을 세우면 그게 누구 겁니까? 세종시 동부장이지. 그럼 돈을 그러면 청주시에서나 충북에서 된다는 게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할 적에는 부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리고 투자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오송역 뒷부분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뭐 언론에서 봤다면 그러면 그건 충북이나 청주에서 할 일이지 세종이 어떻게 참여? 나 그 방법을 일단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활용할 때 물론 우리도 공동으로 뭘 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 이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칭은 동부장이 어떤 동부장이에요? 뭐 다른 별도의 명칭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아직 논의 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십니다. 아 그래서 시장님 제가 방금 전에 여쭤본 질문은 그 동부장의 위치를 세종시 반, 충북도 반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제 때 바로 갑오 경장을 하면서 분할 통치하려고 그걸 쪼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힘이 되기 때문에 분할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1896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당에서 그것을 또 그 옛날 쪼개진 대로 그대로 간다는 게 맞겠냐 할 적에 언젠가는 우리도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 광역행정으로 하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더구나 대전은 충남에서부터 1988년도에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그걸 합쳐진다고 해서 그게 뿌리나 이런 걸로 볼 때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통합에 대한 속도가 문제다예요. 성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정통합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원론은 찬성인데 강론에 가서 반대예요. 원론은 좋다 이거 제가 지금 방향은 맞다라고 하지만 강론에 가서 반대가 되면 그 강론 때문에 원론이 무너져요. 지금 부경, 대전, 대구나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도 원론은 좋지만 강론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속도가 필요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성급하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한다든가 해서 구역을 통합해서 편의를 본다든가 하는 목적 이외에 행정구역 통합을 정치 논리나 정치 일정에 맞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되냐?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리듬과 생활 정서에 맞춰야 됩니다. 생활 리듬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인생의 라이프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세종에 산다, 대전에 산다면 대전에 사신 분들은 내 대전에 살면서 직장이 있고 우리 아이도 어디 학교 보내고 내가 그런 인생에 대한 리듬을 타면서 그 대전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그 해수부가 부산에 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 그 해수부 직원들이 세종에 사는 리듬이 부산에 가면 얼마나 깨져버리겠습니까? 애들 학교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 인생의 리듬이 깨지는 것들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더 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생활 정서에 맞춰야 됩니다. 정서라는 건 뭐냐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촌 정서가 있어요.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 정서가 있어요. 다 같은 우리 주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시골 노인들이 서울 가서 못 사세요.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정서와 리듬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 통합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선 행정구역이 통합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를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통합해버린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공지하고 그걸 공론화시키는 그런 수기 과정이 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수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 이렇게 통합하면서 나한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정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의 바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여러분들 보기에는 너무나 이론의 여지가 없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은 맞다. 근데 속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정치 일정이나 논리에 맞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리듬과 생활 정서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공지가 된 뒤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행정구역 통합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충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떠나서 이런 원칙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 나중에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에 다시 되돌리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떤 가치 판단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게 원만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개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대전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고려되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에서 그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당 위원장이었던 시장님의 이제 그 명단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식적인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답변을 안 했습니다. 통일교 전번에 말씀하셨고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제가 시당 위원장 시절이라고 그러고 그때가 3월 7일이라고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통일교에서 왔다 갔는지 안 갔나 갔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김현신 기자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면 이런 류의 답변으로 정치인들이 일반을 하더라고요. 기억이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법정에서 밝히겠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수없이 들어온 얘기인데 그것이 또 나중에 거짓말이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나 통일교요라고 찾아온 사람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단체 이름으로 만났다면 만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기억이 없지만 3월 7일 날 와서 만났다고 그러면 만났겠죠. 제가 그 3월 7일 날 그 어느 날 누가 왔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왔다 안 왔다를 내가 모르겠잖아요. 그건 내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왔다고 하니 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줬다 그러는데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현금을 날 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 시당위원장 할 때 제가 선대본부장한테 사무실에 있지만 제 방 없었습니다. 제 방 별도방 없었어요. 그냥 사무실이었어요. 사람이 오면 사무실이 한 2개 있었는데 적은 사람이면 적은 사무실에서 만나고 책상 놓은데 그렇게 만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 돈 준다고 받습니까? 그리고 돈 주려고나 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겠습니까? 돈을 주려면 은밀하게 만난다든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어떤 독방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독방 자체가 없었고 제3 장소에서 만난 그건 확실하게 제가 없었고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현금을 줄 리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저한테 뭐 건넸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계좌 입체를 했겠죠. 근데 그 계좌가 누구 거겠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이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 계좌겠죠. 우선 저는 그때 계좌가 없었어요. 왜? 지방선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선거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선거 계좌지 저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일지 누가일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뭐 선관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전부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셨다는데 나는 오셨다는 기억이나 만났다는 기억이 확실치 않다. 근데 왔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났다라는 기억도 내세울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 그러나 현금을 받았냐? 그런 일 없다. 그럼 계좌 이체를 했냐?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내가 쓸 일은 아니지 않냐.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선거 후원금으로 입체를 했다면 그럼 그거는 그것이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다예요. 네. 어제 그 한전의 중부발전소의 본부장, 책임자가 대표죠. 대표. 찾아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 산업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데 공급원이 전남에 그 태양광 발전소 내지는 뭐 풍력 발전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수도권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송전하는데 송전하려다 보니까 그 345V짜리 그 송전선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민가도 없고 피해가 적은 지역을 그동안 쭉 그 리서칭을 해가지고 그래서부터 그 전국의 송전망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2038년까지 99개 송전 선로를 만든다고 그 계획서를 보여주더라고요. 99개 전선이 지금 거기서부터 전국에 말하자면 고압선 선로가 깔려지는 거죠. 그 위로. 지중화도 얘기했지만 지중화를 하면 그 지상에다 세우는 것보다 10배가 비용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장 그래도 그 민가의 피해가 적고 합리적이고 비용이 효율적인 노선을 전국적으로 쭉 고르다 보니 우리 충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상도 지역도 마찬가지,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충북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은 그 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신계룡에서 북천안까지 이르는 그 대역선을 구상을 했다. 근데 어디에 얼마나 놓일 건지는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나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한테는 9개 면이 걸쳐 있더라고요. 뭐 공주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전국에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그 지나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자기 본인들이 이제 보고를 쭉 해오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를 송전선로를 어디다 몇 개를 놓아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지 선정을 할 것이고 입지 선정이 되면 1kg당 20억 원의 1kg당입니다. 1kg당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길래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다 받았고 어느 지역에 설정이 넣어지냐 그런 것은 뭐 공주다 세종이다 지금 아직 결정된 바도 없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입김이나 뭐 그걸로 결정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가의 피해가 적은 지역을 좀 놓으려고 하니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